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미국 방산 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로이터나 이런 쪽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방산 산업이 최근에 이제 그 유럽 나토 국가 무기 수입이 64%가 미국산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 국제연구소에서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를 이제 43% 이상 차지하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사실은 단기적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자신들이 이제 뭐 많이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들이 이제 군비를 댔는데 무기가 사실은 러시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무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기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무기가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게 됐고요. 주로 많이 쓴 것들이 이제 F-35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13개국에서 도입을 했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CNN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마스라고 이제 로켓 시스템이 있어요. 동유럽 국가에서 이제 많이 제공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폴란드나 이런 쪽에서 방어용 쪽에서 많이 쓰는 이런 무기들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쓰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익을 받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이 군비를 많이 대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유럽사에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블러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익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방위비의 상당수가 미국 방산 글로벌 쪽에서 많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봤다고 할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사실은 이제 혜택을 보는 건 미국산 방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자신들이 무기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요 이면에는 이걸 중단함으로써 이제 미국산 무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 이제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미국산 무기를 사야 되는 측면은 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방산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방위비 압박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전 세계 방산주 시총 비율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항공우주 방위비 지수가 13% 넘게 오름세를 지금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세계 이제 방산 산업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로 예상을 하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미국 쪽이 수혜를 계속 입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국 방산 수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원체 그동안 계속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 계속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산 산업이 어쨌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특히 유럽이 우크라이나 쪽에 관한 무기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신들이 이번에 협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장거리 정밀 부분에 미국산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무기가 1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 불확실성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제 유럽 방산이 위기감을 느끼고 성장의 기회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뭐 라팔 전투기라든가 뭐 스칼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독일산 전차라든가 방어 체계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BAE 시스템 같은 어떤 그 방어 시스템들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자신들의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라는 압박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유럽산들이 되고 있고요. 대체제로 좀 약간 저렴한 아시아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산 같은 것들이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미국산 것들이 압도적 우위를 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유럽산 방산 산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체적으로 중국, 한국, 터키, 신흥국들의 어떤 무기들이 대체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근데 이제 EU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최근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 유러피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내놨는데, 그렇다면 미국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K 방산도 그렇고 오히려 좀 피해를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두가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사 무기들을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요 틈새를 우리나라가 사실 저렴하면서 지상전에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모든 걸 다 채울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지형이 우크라이나나 이쪽 러시아 쪽이나 지금 장기화되면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산악이나 이런 데 유리한 것들이 많고 특히 이제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또 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특히 K9 자주포나 KF-21 전투기 같은 신흥 강자로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특히 우리나라에 특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을 좀 빼고 틈새를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시키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만약에 이 바이 유러피언을 두고서 미국산 쓰지 마라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네.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 언급되고 있고요. 반대로 무조건 유럽산 무기만 구매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한적이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방산주들도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공동 예산에 국한된 내용이라서 사실상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